안녕하세요.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듯해요. 그리고 오늘이 초복인데, 삼계탕이나 백숙 좀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고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게, 다른 유튜브가 했던 내용을 제가 좀, 그 내용을 가지고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기본적으로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은 2021년까지의 입출금 내역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다. 이 사람이 고소를 당했는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록을 가지고서 자기가 고소를 당했는데 자기 거하고 그다음에 소개한 사람 거하고 같이 이렇게 보내고 했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제시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 그 부분에 대해서 M사를 찾아가서 어, 그, 그 이력이 왜 없어졌는지부터 해서 뭐 이런 거를 묻고 싶어서 갔는 것 같은데 거기 직원들하고 한 대화 내용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조금 참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 간단히 화면 공유를 잠시 하고 어떤 내용인지는 한번 여기 보시면은 어, KOK 디노라는 그 유튜브가 있는 것 같아요. 채널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라진 KOK 플레이 2021년도 입출금 내역 이렇게 해가지고 타이틀 달아놨는데 한번 들어보죠. 자, 그냥 보세요. 어, 일단은 지금 이 회사가 제 기억으로는 2022년 11월 초중순쯤에 정무식이 대표로 바뀌었고 현재는 권무식이 대표로 바뀌어 있어요. 그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 홈페이지 관리조차도 못하는 회사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유를 모르겠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회사의 홈페이지 상의 주소는 여전히 여러분들 중에서 시위를 하러 가셨던 분들 아시겠지만은 학동이에요. 그 주소가 그대로 아직도 남아 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예요. 그런데 홈페이지 관리조차도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손을 안 댔다라고 봐요. 왜? 떳떳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또 거기에 시위대가 오거나 뭐 그럴까봐 아예. 근데 그 회사는 있잖아요. B2C 회사가 아니에요. B2B예요. 무슨 이야기나 하면 기업 대 기업 간에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지 일반 저기 커스터머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개인과의 관계로서 회사의 매출을 일으키는 데가 아니에요. 이 말은 결국에는 왜 회사 주소도 못 저기 정상적으로 바꾸지를 않냐. 지금 그 회사가 옮겨간 지가 꽤 됐지요. 제가 요번에 한번 그 서울 강남경찰서에 어 제가 고소를 당한 건이 한 건이 있는데 그 알무시라고 옛날에 머저리 하는 그런 회사 이름이 바뀐 건데 어 거기가 저희가 3월 달인가 뭐 가서 시위를 했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어, 시위를 하면서 저 이 땡땡씨 그 다음에 여성 두 분을 그 회사가 지금 고소를 해놨대요. 연락처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어가지고 저한테 일단 연락이 왔고 이땡우 씨도 마찬가지로 그 연락처를 모른대요. 그래서 뭐 그쪽 연락처를 줄 수 있느냐 하면 저는 지금 뭐 모르겠다라고 하고 말았고 나머지 여성 두 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제 어, 그거는 나중에 또 말씀하면 될게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대표이사가 그 사이에 11월 달부터 뭐 5월, 6월 사이에 또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땡땡, 정땡땡, 권땡땡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간에 이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상장사가 뭐 전 기사까지 다 봤는데 그쪽에 뭐 어떻게 보면 이 설거지 그다음에 이 둘은 앞에 있었던 그 코인 두 개에 대해 가지고 관여를 했고 여기에도 피해자가 있는데 그 금액이 우리에 비하면은 적지만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보가 오기를 제발 이 사람이 이 집단을 꼭 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그러면서 그쪽에 있었던 일들을 저한테 제보를 해준대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분이 찾아가 가지고 이야기했는 내용 제가 한번 띄워 올려 드렸잖아요. 그 보셨던 분이면은 그리고 오늘 지금 이후로 아까 보셨던 거기에 한번 들어가 가지고 보시면은 들어보시면은 직원과의 대화 내용이 아 그러니까 KOK와는 이 회사는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그쪽에서는 이 직원들이 이
이야기했던 BJ라고 이야기했는 사람을 그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를 수가 없어요. 이때만 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람은 대표 이사직을 관뒀지 의장직을 관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직원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다 그거 하기는 그렇고 어, 그냥 육성으로만 좀 들려드릴게요. 조금 더. 잠시만 다시 화면 공유를 한번 더 할게요. 여기 보면은 저희 주부에서 운영하는 케어케 플레이는 이러는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조금 더 직원들은 뭐 모른다. 그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도 원하는 대답을 받을 수가 없다. 상관이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직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이분도 가서 뭐 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뭐라고 했더라? 어, 잠깐만요. 통장 계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통장 계좌라는 용어는 맞지 않죠. 그냥 뭐, 계정이죠. 우리는 우리 지갑의 어드레스, 그거를 그냥 계정이라고,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분이 3월에 있었던 미드업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M사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자꾸 하니까, 거기에서 미드업 영상에서 저희 미지땡이나 뭐, 이런 말을 계속 썼는데, 결국에는 입에 붙어 있는 거를, 그리고 그 사실 상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뭐,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지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조금 더, 어, 여기서 이분이 알고 싶은 거는 2021년도까지의 입출금 거래 내역을 왜 없앴느냐, 그거를, 알고 싶었는데, 저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비트, 이드, 오입금에 대한 이력이 사라졌다. 근데 2021년도까지 거래 내역을 싸그리 없앤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비트, 이드의 거래 내역을 아, 일부 남아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렇긴 한 것 같던데 어쨌든 그 내역들을 이렇게 서서히 없애는 그 작업을 시험 삼아 해보지 않았을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근데 이게 없어졌을 때가 그래도 저희의
시장 가격이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 지금과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 없이 넘어가다 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오입금 됐던 그런 기록들 뭐 캡처라든가 이런 걸 해놓을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지요. 어,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추가로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한 번 더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어, 어, 여기에 댓글이 달려 있는 것들이 쭉 있는데 법인 대표가 변경되어도 회사가 존속되고 있다면 그 소속 임직원은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KK 식구들, 순수한 사람들 더 이상 이용당하지 말고 함께 소리를 내어 힘든 시기를 이거는 뭐 서로 치유하는 내용이고 어, 흔적을 지운다고 그들의 죄까지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죄목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이거는 저한테 제보했던 분과 같은 쪽에 당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 이 회사란 어, 회사 코인 관련 커뮤니티 검색만 해봤어도 의심해 볼 만한데 했는데 업계에선 유명해요. 저번에 방송할 때 니들이 발행한 미디움 토큰은 대체 왜 버렸느냐고 질문하자마자 바로 차단하더만 상식적으로 기술력 좋다는 회사가 지들이 찍어낸 토큰이 멀쩡한 거래소 상장도 못하고 KOK 같은 대형 다단계에 빌붙었을 땐 의심했어야 정상입니다. 에스턴, 미디움, 포플레이, 케이스타디움까지 이쪽에서도 워낙 악명 높아져서 케이스타디움까지 설거지하면 코인에서 다른 종목도 갈아타지 않을까 이 뭐야 예상 중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는 하여튼 간에 여기에 어, 어느 한 사람도 옹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대충 그 포즈 해놓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일단은 저는 이력이 특히 입출금 이력이 가장 중요한데 어제도 뭐 한 열흘 가까이 설명을 쭉 드렸던 내용들을 상기해 보시면은 어, 결국에 KOK 플레이라는 게 지갑 기능이 여기에서 없어져 버리고 그 콘텐츠 위주의 서비스 그다음에 쇼핑몰 그 서비스 이 정도로만 남겨놓겠다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KOK의 입출금 내역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애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는 부분에 연관이 있는 건데 그렇게 이 KOK 플레이에서 지갑의 기능을 빼내는 것 자체가 결국에 지금 이력을 없앰으로 해가지고 그 시험 단계를 거쳤는데 빨리 다 처리를 못하고 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그 KOK 플레이를 없애려고 한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걸 다시 옛날 거를 들여다 보니까
이미 이사장하고도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고, 그때 이야기했는 내용을 보면은 KOK 기능에서 지갑의 기능을 어쨌든 없애고자 하는 그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 근데 지금 어떻게든 어떠한 경우든 간에 KOK 플레이를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거는 자기들도 이제는 알 거예요. 근데 KOK 그 KOK 플레이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소위 말해서 실질적인 권한이 누구한테 지금 있잖아요. 그 이제 바지 사장을 하나 씌워놨다. 바지 사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사장이다. 이거하고 KOK 플레이가 있는데 KOK 플레이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 개개인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KOK 지갑이 기능이에요. 그러면은 KOK 플레이는 있는데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능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왜 그걸 없애야 되느냐? 비트 이더 그 다음에 이게 오입금이 되고 했는데 그 기능 그것 자체가 오입금이 됐으면은 본래 출금했던 곳으로 다시 입금이 돼야 되고 그거를 입금을 시킬 때도 오입금이 왜 오입금이 됐는데 당신 그 계정에 어드레스에 지갑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이쪽 주소를 넣겠다. 그래서 주소를 보내주면서 여기 주소로 입금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정상인데 저는 이렇게 오입금을 시킨 다음에 이게 이렇게 다시 들어간 게 아니고 여기에서 다른 쪽으로 여러 개로 그러면은 송땡땡이 집에서 3월 3일에 거의 한 50명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 절반 정도가 오입금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모인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그 사람들을 지정을 해가지고 했을 거냐? 절대로 아니겠죠. 무작위로 했는데 50명이 모여 있는데 절반 정도면 50%잖아요.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100만 명이라고 했으면은 50%가 뭐 50만 명한테 보내줬다는 이야기인데 그러지는 않을 거고 10%만 해도 10만 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이 50명인데 절반이 오이금을 받았다. 그러고 나서 두세 시간 후에 다 사라졌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이런 거를 경찰이 수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스마트폰, PC 포렌식 하듯이 블록체인 포렌식을 하면 돼요. 이게 국가에서 돈을 받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 수사를 하고 녹봉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 그러니까 KOK 플레이에서 이 이력 자체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거를 없애고 거기에 상응되는 거를 다 그냥 옮겨왔으니까 이 이력을 예를 들어서 뭐 그 앱을 다른 걸 또 나중에 가서 이 앱이 너무 좀 그, 개발이 좀 잘못된 것 같다 뭐 좀 그러니까 다른 앱을 이용을 하겠다 제공하는 게 그냥 디지털 콘텐츠 뭐 영화나 뭐 뮤직비디오나 뭐 드라마나 게임이나 만화나 뭐 이런 거 쇼핑몰이나 이런 거를 하는 다른 앱을 하나 만들어 놔놓고 그걸 하고 자산 먼저 이전시키고 그 다음에 이 그 앱 나머지 기능 하던 거를 다른 걸로 옮기고 그러고 나서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서버를 그냥 날려버리면은 기록이 완전히 없어지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게 돼버리죠. 그렇게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 이사장이 25개 가지고 있는 거, 정말, 그, 우리는 그런 부분은 쟤네들이 계속 달라 그러는데도 명실상부한 공식적인 법적으로, 오피셜한 공식적인 그런, 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달라 그러면 주겠다고 했는데도 못 받아가잖아요. 그것도 어드바이저로 있다가 재단 이사장이 되는 사람이 어, 최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직이 해임이 됐거나 뭐 이런 것도 홍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 기억으로는 받은 게 없는 거고 갑자기 그 KOK 파운데이션 홈페이지가 탈취를 당하면서 거기에서 바로 거기에다가 바로 이사장 새로운 이사장이 취임을 했다라고 띄워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 이사장 쪽에서 이거는 그 전 사무총장이 1월 말부로 관뒀기 때문에 이게 3월 며칠인가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오직 알고 있는 사람은 이사장밖에 없고 거기에 접근 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사장밖에 사실은 그 패스워드 자체를 이사장이 가지고 있었을 건데 그거를 거기 지금 그 문제가 되는 쪽에 회사의 부사장으로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했던 그쪽에서 표현을 하자면 완전히, 그,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사람들이라서, 어, 그, 계약 해지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작자들을 그대로, 거기에다가, 뭐, 재단 이사장 한 명 하고, 나머지 세 명은 어드바이저로 그대로 또 앉혀놨잖아요. 그리고 12월 14일 이야기는 어드바이저 그 뭐 어제 이야기했던 11월 25일 거기도 뭐 그런 내용이 있었나? 어쨌든 미디움의 미디움이라는 회사의 어드바이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계약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계약 관계가 어떻게 깨졌으며 어떻게 해지를 하고 지금 KOK 파운데이션 거기에 올라가 있는 거 봐가지고는 KOK 파운데이션의 어드바이저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이게 정말 그게, 공식적인 서류가 다 갖춰져 가지고 했느냐. 제가 입장문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어제까지 했던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도대체 그 각각의 재단이든, 뭐, 자기들이 운영사라고 하는 데든, 뭐, SO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왜 여기에 들어왔는지 뭐, 어쨌든 간에 이 각각의 역할, 권한, 책임, 의무, 뭐 이런 그다음에 기능,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에는 구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에서 했냐? 한 곳에서만 모든 걸 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들어온 시점이 언제냐? 2021년 4월 달이다. 이 KOK 파운데이션이 설립이 된 게 언제냐? 2019년 9월 중순이다. 저는 2021년 4월 달까지 1년 6개월 동안 운영이 쭉 되어 왔고, 그러다가 뭐, KOK 플레이 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저한테 보내준 세 명의 정권 이렇게 왔을 때, 어, 이 정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왔잖아요. 자기들은 용역사업 개발 업무가 완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이유도 없고 해줄 권한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누구 대표로? 그 M사의 대표로 저한테 뭐 협박성이죠. 어떻게 보면은 왜?
수천억을 뭐 부상권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거기에 나온 내용이 자기들은 용역사고 거기서 끝났다 그러는데 그 이후에 쭉 나왔던 내용들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전부 다가 뭐 심지어 KOK 플레이 앱이 로딩이 될 때 그때 이렇게 돌아가는 화면 중에서 누가 또 나와요? 거기에 이 김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나오면 누가 나와야 돼요? 재단 이사장이 나와야지. 개발사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플랫폼 사업인데, 플랫폼 사업인데 기술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그 작자가 거기에 나왔잖아요.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늘을 못 가려요. 이걸로 어떻게 하늘을 가려요? 애들처럼 눈 감으면은 자기가 숨은 것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뭐 대통령실부터 해서 각 관련 기관 쪽에 탄원 넣는 것도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고 제가 요즘 그 기자들하고 계속 통화가 좀 계속 길어져요. 많이 하고 자료도 보내고 그다음에 시위도 마찬가지로 준비 중에 있고 꼭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해외 건을 어, 지금 이런 식으로는 기다려 줄 수 없다. 어, 제가 지금 7월 중으로 한번 스타트를 끊고 나면은 이거는 어, 고하고 되면은 그냥 keep going이에요. 스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협상은 일단은 없어진다. 없어지는 대신에 그 속도가 그쪽에서 빨리 좀 진행이 되고 그건 뭐 너무나 뭐 명확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냥 그렇게 돼버리면은 어, 국내하고 다르게 국내하고 다르게 그쪽에서는 뭐 제가 보기에는 후속 수사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구속 수사나 이렇게가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날이 기회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아, 전 세계의 뭐 수사기관이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미 뭐 확인이 된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는 어떤 분한테는 10%, 한 3, 40% 환수가 되면 좋겠지만 10%, 하다못해 2.5%, 아니면은 1%, 아니 1%는 좀 그렇고 한 1.5%만 돼도 우리는 우리 사업을 살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금액 정도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뭐, 그, 굳이 뭐, 저희가, 답답은 하지만은, 답답한 만큼, 근데 상대도 지금 상황 자체를 다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협상에 나온다고 하면은, 한, 한 1, 2주 내에 나오지 않으면은, 저희도, 어, 이, 제가 이제 하는 쪽, 어, 의견을 계속
나누면서 하는 쪽이 있는데, 아, 빨리 그냥 고발 조치하고 말자. 지금 거기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전체적인, 절차가 정리가 되면은 그 상태에서, 어, 그냥 좀 바로 진행을 좀 할까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 자체가, 어, 뭐, 저희보다, 뭐, 저보다 훨씬 이게 지금 뭐 온 세상이 지금 뭐, 그,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그 위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획했던 대로만 나가면은 저희 거를, 수사기관이든, 뭐, 그, 정부, 그 부처, 특히 그 법무부, 뭐, 이런 쪽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아니다라고 봐요. 어,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그 해외 쪽 고발 조치가 들어가는 게, 어, 접수증을 받고 하면은 뭐 공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 저쪽에서는 좀 빨리, 뭐, 그러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뭐, 명확한, 내용들이 다 증거 자료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빠른 시간 내에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나라 쪽에도 마찬가지로, 왜, 여기는 우리 개혁회의 지단이 아니고요. M사라는 용역 개발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 그 M사가 뭘 했는지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가상 사업이 아니고 여기에서 어떤 재단과의 법인 대 법인 관계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를 밝혀내 달라는 게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법이 없다라고 가상자산에 법이 없다는 말 가지고는 그게 안 된다는 게 제가 수사기관에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고 언론에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그 저기에서 이야기하는 특검법 정도 가상 자산 거래소 그 거래소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접근하는 거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그런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발 조치를 하고 수사 의뢰를 한 거니까. 어,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고, 어, 좀 힘드시더라도 더우면 더울수록 뭐 짜증도 많이 나고 하잖아요. 정신 건강을 생각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